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인지, 누군가는 법에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혀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도리어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님에게 주거 침입 혐의로 그리고 또 스토킹 혐의로 얘기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건희 여사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는커녕 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이지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해버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은 이제 최재형 목사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3월 조금 전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경기 우리 양평군과 여주시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서 최재관 후보를 위해 최재형 목사가 강연한 것을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모자라서 당시 시국 강연회를 주최했던 단체 대표자 등 5명에게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은 영부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영부인의 비리를 캐던 사람들은 무더기로 입건하는 지금의 검찰은 누가 봐도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에 불과합니다. 이런 검찰을 지켜보는 윤석열 정권 역시 이들과 한 몸, 한 통속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가 아닌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국민이 임계점에 다 달았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통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을 넘기지 마십시오. 국가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도 다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는 그 임계점 그것에 주는 입장을 분명히 실현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시국 강연회 개최했던 장소가 지역의 유명한 웨딩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결혼식을 하는 곳에 회의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자료를 털어가기도 하고 또 어제는 78세 된 우리 노인 어르신을 저녁 11시가 되도록 시국 강연회 주최 시민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밤 11시까지 조사할 게 뭐가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아니 무슨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여주 양평 그 시골에서 10명이나 피의자로 되고 압수수색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하고 있나 이런 연락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시국 강연회를 신청한 사람, 신고한 사람, 시민단체 주관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해서 도대체 털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국 강연회 했던 장소, 웨딩홀, 사무실 털어갖고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희가 묻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통상적인 시국 강연이고 그리고 선거 시기에 유세에 와서 지지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곳이 전국 어디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여주 양평에 우리 시의원, 군의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을 피의자로 만들고
경찰이 지금 밤늦게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치열하게 싸워온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그 명품백 그 사건 얼마나 오래됐고 온 국민의 관심사였는데도 제대로 불러서 조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골 어르신들은 불러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이것은 바로 검찰 독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단호하게 맞서고, 이 의도가 양평의 3대 비리, 양평공항지구, 동문휴게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것에 대한 우리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단호한 자세로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등 구구 목사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 발언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이 최재형 목사님의 양평 여주 시국 강연 관련해서 정방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친분과 충성도에 따라서 범죄의 사실과 범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몰상식적이고 무도한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더해서 양평 여주에서 최재형 목사님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최재형 목사님의 지지를 저희가 받았다라는 이유로 여주 양평에서 고속도로 투쟁을 287일간 천막농성을 포함해서 치열하게 진상규명 요구를 해왔던 10명의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되는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다라는 이유로 억지로 깨워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건드린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무도하고 몰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고속도로 진상규명과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한 행태들,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규탄하며 싸워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요. 예, 제가 피의자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저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경찰관이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피해자 아니고 선생님 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피해자입니다. 제가 있다면 저희 참고인 지금 5분 중에 저까지 4명이 경찰이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오라 그러면 가고, 또 피의자로 또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소환돼서 또 소환의 요구도 즉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면 가지 않았겠죠. 미뤘겠죠. 저희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양평에 산다는 이유로, 여주에 산다는 이유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에게 겁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겁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여주 양평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사무국장 그리고 기초의원 5명 중 4명을 동시에 입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과잉 수사이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고속도로 게이트 물타기이며 용산 대통령실 심기 경호 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분백 수수,
주가 조작, 고속도로 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주 양평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초유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여주 양평 주민 당원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항상 연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과 3월 양평 여주 지역 시국 강연회에서 초청 강사로 초빙된 최재형 목사님의 발언 중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평 여주 지역 시국 강연회 주최 단체들의 대표들을 지난 8월 29일 전격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국 강연회를 주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소명했음에도 양평 여주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무더기로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표들뿐만이 아니라 단순 장소 대관 업무를 협조했던 80이 다 된 어르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해서 9시까지, 밤 9시까지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과잉 수사가 양평 여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월 5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 차량에 최재형 목사님이 올라와서 연설한 것을 문제 삼아서 그 당시 유세 중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여주 양평 여주 지역 주요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지역 정치인 10명을 한꺼번에 공직선거법 피의자로 입건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여주 지역에 집중되는 이러한 탄압은 대통령 처가 양평 공공지구 비리 의혹,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비리 의혹, 고속도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287일 동안 양평 지역에서 투쟁해온 것에 대한 정권의 불편한 신기를 살피는 경찰의 심기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강간무소식인 양평고속도로, 양평공공지구 수사에 관련된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장모 최원순,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와 너무나 대비되는 일입니다. 지금 양평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이 사태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제보하고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처가 땅 지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분들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이고 과잉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평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담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로 돌아갔고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절에 시국강연회는 용기를 갖고 목숨을 걸고 구속될 각오를 하고 시국강연회를 했던 시절입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 시국강연회를 1970년대 박정희 시대,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시국강연회를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잘못된 내용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 명품백 관련해서 진실을 알고자 했던 최재형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불법적 사건이 되고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입건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하루빨리 그만둘 수 있게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입니다. 북한 강연,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북미 간의 문제, 북핵 문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농업, 공업 등 많은 분야를 PPT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자체, 학교, 각 종교단체, 전국농민회 산하, 민주노총 산하 할 것 없이 진보 보수를 아우러서 지난 10년 동안 불철주야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 양평과 여주에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양평과 여주에서 다닌 사람으로서 애착을 갖고 그 어느 집회 장소보다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양평과 여주에서 강연을 했던 겁니다. 특히 저는 강연한 시기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1년 365일 지자체 선거든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저는 강연을 했을 뿐이지 총선의 선거를 개입하고자 강연을 했던 것은, 수락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세 차량에 올라서 연설을 잠시 했던 거는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이 인물들이 즉흥적으로 지나가다가 지원하고 싶어서 연설을 했던 것이지 사전에 모의가 되거나 뭐 어떤 사전에 이것이 토의가 돼서 제가 연설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당을 호되게 질책하고 심판한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이처럼 혹독하게 양평군, 여주군 지도자들, 리더자들, 또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과 여현정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 일꾼들을 향해서 무서운 칼날을 들이댄 거에 심히 분노하며 이것을 저는 외신 기자회견과 미국에 있는 언론을 통하여 해외에도 이것을 고발할 것을 이 시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지난 총선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된 고발장이 다시 공수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로 내려갔고 그 검찰은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 부서로 또다시 이관이 돼서 흐지부지 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80일 동안 27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3, 4일에 걸쳐서 가장 초접경 지역 또는 가장 열세에 있는 그런 약세 지역, 승부처 지역만 골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총선을 개입했는데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애꿎은 양평과 여주의 일꾼들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결코 이거는 사법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총선 개입과 관련된 것을 더 확산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특히 김건희 씨가 저하고 카톡 대화를 할 때 가장 제가 분노했던 것은 양평 고속도로를 꺾어버린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분노하면서 역정을 내고 김건희 여사를 질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영상을, 디올백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양평 고속도로를 이 당선자 신분 시절에 꺾어버리고 모의를 하는 것에 저는 큰 분노를 느껴서 이 디올백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올백 사건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와 더불어서 양평 고속도로 변경 조작 사건, 이것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제 양옆에 서신 양평의 지역 일꾼들 덕분에 300일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이것을 밝히는 데 주력한 이분들을 경찰과 검찰,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분들을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정의를 밝히는 데 앞장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최재형 목사를 향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같이 엮어버리는 이런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저는 매우 분노하며 이것을 전 세계에 고발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